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함이 가득합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운데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7도, 안동은 1도, 봉화는 영하 0.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4도에서 7도가량 낮아졌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길가에는 알록달록 선명한 단풍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제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한 자릿수 이어지며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만 크겠고요. 다음 주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들여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죠.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강행하더니 논란과 갈등만 일으킨 채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시도민에 대한 우롱, 실패한 정책, 대권 노름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등을 해결하겠다며 홍준표 전 시장이 밀어붙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오는 개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20년 안에 대구 경북 인구가 2.4배 늘고 지역 내 총 생산이 8.4배 증가한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나가 될 대구와 경북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어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행정통합 논의는 곧 중단됐습니다. 홍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대구를 떠나고 탄핵 정국과 새 정부 출범으로 추진 동력을 잃은 겁니다. 이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단도 폐지돼 광역 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축소됐습니다. 통합은 구호만 앞세우다 원점으로 돌아간 실패한 정책. 홍 전 시장의 대권 노름 아니었냐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지방 분권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대구 경북만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혹세무민이었다는 너무 낙관적인 수치를 좀 장밋빛 수치를 제시하다 보니까 좀 저희도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향후에는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성과 위주로 저희가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행정 신뢰까지 추락시켰다는 질책도 거셉니다. TK 행정통합은 올해만 본 예산 17억 원 중 3억 7천만 원 가량을 쓰면서 시도민 갈등만 부채질한 채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온갖 논의를 다 하고 각 부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거치고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장밋빛 희망만 줘놔놓고는 지금 결론적으로 모든 게 스톱된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대구 시민에 대한 우롱밖에 못했다. 충분한 시도민 의견 수렴 없이 독단과 독선으로 얼룩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시민사회 역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자체도 좀 깨버리고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 자체도 이제 못하게 하는 더 좀 태행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소리만 요란했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무산됐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정책이 대구시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 촉발지진 발생 8주기를 맞아 오는 15일 오후 2시 6거리에서 시민 권익찾기 걸기대회를 개최합니다. 범대본은 이날 걸기대회와 시가행진을 통해 국민 권익보장 차원에서 대법관들에게 정의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한편 사법부에는 정치판사 탄핵을 통한 사법개혁도 동시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범대보는 앞으로 여야 정당 대표를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하고 포항지원에서 속행되고 있는 촉발 지진 책임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 착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과의 격차 등 지역 도시들은 여러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지역과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릉도의 특산품인 헛개꿀이 세련된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동해 태양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포장해 지역 상품의 상품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울릉도 헛개꿀의 가치는 높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좀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릉도 헛개꿀을 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이미지를 울릉도 특산물을 이용한 하이볼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즐길 수 있는 마라톤과 울릉도의 각종 공공시설물까지 모두 울릉도를 브랜딩한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소멸위기 지역인 울릉도의 디자인 개선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지형은 어떤지 어떤 특산물이 유행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진행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울릉도나 그리고 독도에 대한 사랑이 좀 더 많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한동대학교는 지역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심이 되살아나고 지역 도시가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교육 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음식점에서 다국어로 메뉴판이 보급될 수 있게끔 플랫폼을 연계하였고요. 또 숲길 프로젝트를 통해서 글로벌 관광 콘텐츠 개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생과 지역 주민 대상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AI를 교육하는 길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문명의 이 길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와 대학이 체계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습니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관계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합니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2일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되며 수능 당일인 13일 아침에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입니다. 안동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난해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요. 피해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불법 촬영물 삭제는 더디고 2차 가해도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피해자는 낯선 SNS 계정으로부터 수십 개의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모습이 담긴 불법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그걸 다 보내면서 본인이 맞냐고 저한테 확인 요청을 했고요.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이름을 단 계정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이라며 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유포하겠다. 피해자의 SNS 친구 목록까지 확보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건 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의 돈을 노린 남자친구의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피해자는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이미 영상 수십 개가 불법 유포 사이트로 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가해자 가족은 피해자와 가족을 상대로 고소전을 벌였습니다. 호승차를 타고 이제 오는 순간에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빠로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욕을 한마디 하고는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이제 혐의를 받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더 괴롭게 하는 건 영상이 유포된 지 2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기관의 조력을 받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4개월째부터는 월간 보고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연간 보고서 명목으로 나오는데 그 사이 동안 공백이 너무
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인터넷 특성상 약간 옛날에 올렸던 그런 영상 제목들이 기록으로 남더라고요.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교제하던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해자인 29살 남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영상을 유포한 그 시점부터 그 시점에 저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복하기 전까지 그 시간만큼의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항소심 선고는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서 탈락한 포항시가 청정 암모니아 기반의 무탄소 발전 모델을 앞세워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영일만 산단을 중심으로 청정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엔진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2차 전지 관련 기업 등에 40메가와트급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모델을 통해 재지정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포항은 지난 5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최근 열린 제3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이 보류됨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서 경상북도와 협력해 재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말에 들어선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도 여전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유성 논란은 둘째치고 해외 출장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배임 혐의로 동료 의원과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지만 모르는 일, 상관없는 일이라며 해외로 떠나는 실정입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국제공항으로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4박 6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해 소각장과 과학단지 등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오전, 오후 그리고 매일 일과 시간 중에 매일 기관 방문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정기념당 등 유명 관광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합니다. 저희들 뭐 관광지 일정은 없는 것 같은데 중정기념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다 관광지 가시던데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계획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싱가포르 출장에서 항공료를 부풀린 정황이 발견돼 구의원 1명과 사무국 직원 등 4명이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대만으로 떠나는 구의원 가운데 이를 심각하게 여기기는커녕 관련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몸살이고 저희가 꼭 필요한 해외 연수를 못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검찰 송치됐잖아요. 항공료 부풀리기로. 예,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타 지역에서는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달서구의회 의원 10명 등 14명이 떠난 이번 대만 국외공무연수에 들어간 세금은 2,500여만 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매번 하는 것처럼 관행처럼 간다. 거기에 또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시민단체 등에선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일정과 예산에 대해 엄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울릉도의 새로운 도보 관광 자원인 울렁다리가 준공됐습니다. 울렁다리는 울릉도 내수전에서 석포 옛길을 잇는 해담길 3코스에 걸친 길이 94.6m, 폭 1.5m 보행 현수교로 최대 55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안 절벽과 계곡을 잇는 16m 다리 위에서 탁 트인 해안 경관과 죽도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념해 지난 5일에서 9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한 정상회의장 공개 관람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5일간 모두 11,863명이 관람을 마쳤으며 가장 많은 인원이 방문한 날은 8일 토요일로 하루 동안 3,678명이 다녀갔습니다.
시는 에이펙 정상회의장을 그대로 활용한 에이펙 기념관을 보문단지 내 엑스포공원에 조성해 시민들이 언제나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7일부터 그제까지 대만에서 열린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경북의 관광 자원을 홍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주제인 미식과 한류, 체험에 맞춰 전통미식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K드라마 촬영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 홍보 등을 중심으로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광 코스와 한류 체험, 힐링 상품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울릉도 청년 정착의 거점이 될 미지알지 울릉이 옛 현포초등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울릉구는 청년단체 노마도로와 함께 미지알지 울릉 개소식을 갖고 지역 정착형 청년 활동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청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지알지 울릉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청년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울릉군의 지역 자원과 청년의 창의성을 결합해 섬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대구경찰청은 매크로를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웃돈을 받고 판 혐의로 30대 남성을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본인과 가족, 친구 등의 계정으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430여 번에 걸쳐 프로야구 입장권 1,370여 장, 5,600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 정가보다 최대 80% 높은 금액으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폐막한 구미 라면 축제에 사흘간 약 3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미시에 따르면 25가지 이색 라면 요리를 선보인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 레스토랑에선 5만 4천여 그릇이 판매되며 매출 6억 원을 달성했고 갓 튀긴 라면은 48만 개, 3억 6천만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7도, 안동은 1도, 봉화는 영하 0.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4도에서 7도가량 낮아졌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고요. 낮과 밤에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조금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길가에는 알록달록 선명한 단풍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한 자릿수 이어지며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7도, 김천은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1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도, 문경은 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15도, 문경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7도로 시작해 낮에는 16도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목요일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며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